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참 저도 드리기 되게 좀 외람되지만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면접 방식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공공기관도 요즘에 구조화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PT 면접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문 면접관이나 유사기관의 임직원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도 중요하고요. 직무 전문성은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전공 교육사, 2번째 자격증, 3번째 직무 관련 경험, 4번째 기타 대활동 공모전 포트폴리오 등의 수상 경력이 다 있으면 5점 척도 만점에 5점을, 자격증만 있으면 3점을 준다라는 것. 자,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나머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균형 잡힌 취업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조직에 잘 적응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지원자를 찾는 거, 지원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반드시 조직 적응력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2차 면접은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좀 머리 희끗희끗하고 나이 좀 있으신 임원분들이 나와서 직업관, 예를 들어서 왜 직장 생활을 하려 하시나요? 했을 때 돈이 좋으면 자, 불합격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렵다라는 건데 그건 뭘까요? 자, 솔직하게 저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저는 직장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등의 어떤 준비된 멘트를 하셔야지만이 면접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금융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사례의 지원 동기에 이제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그래서 거기를 기반해서 자기가 이것을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이렇게 각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여기에 따라서 그 과정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이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좀 진정성이 좀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지원 동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면만 5,000봉지 먹은 소비자로서 이러한 소비자적인 관점을 이번에 지원한 기업에서 생산자적인 관점으로 적용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재미도 있었고 일단 그 지원 동기 아까 핵심이 뭐라 그랬죠? 관련성. 자,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라면의 교집합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 이렇게 교집합의 크기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지원 동기는 그 기업과 나의 추억이 뭔지를 자그마한 실타래라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로 이런 말씀 겁나 자기 자랑 잘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뭘 했고 자격증이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은 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면 좋지 않을까. 2번째, 너무 야심이 큽니다. 일단 합격부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창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번째로 이러면 안 되는데 옆에 지원자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팀원들이 늦게 오고 비협조적이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반복합니다. 이런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번째로 면접관한테 아니요!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도 우리 기업과 아니요! 자, 그리고 네! 아니요! 그랬는데요. 이런 것처럼 면접관의 질문보다 10%도 안 되게 짧게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다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호감이라는 어떤 그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핵심이 없는 경우예요. 저도 공공기관 면접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업명만 보고 추측해서 아는 척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드러나서 당황을 하죠.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편이 훨씬 더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표정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면접도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면접할 때는 그 면접관들의 눈을 보고 그 면접관들의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잘 경청하고 밝은 태도, 표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더 많이 아는 듯한 태도는 바로 골로 가죠. 왜? 면접관이 평가하잖아요. 지원자가 평가자가 아니잖아요. 뭐 각과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아는 듯한 태도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공기업은 민원응대에 대한 어떤 역량과 질문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지원자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핸드폰 꺼놓고 튑니다. 이런 것들 위험하다라는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과장된 손짓과 막 이렇게 면접 시작 전부터 질문을 던지는 건 일반 기업이나 영업 쪽이나 어떤 강사적인 개념에 가깝지만 차분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지원자가 좀 답변이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답변이 모호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하게끔 교육을 합니다. 불법 지시나 청렴과 관련된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어떻게 보면 윗분들의 그런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윗분들의 지시가 청렴하지 못하거나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감사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이 청렴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답변은 단연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아무리 직무 전문성, 전공 교육상, 자격증, 직무 관련 경험, 기타 대활동 공모적 포트폴리오 수상 경력이 만점이라도 무조건 불합격시킵니다. 왜? 아까 말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어떤 뭐 불화로 퇴사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씀하시면 순진한 겁니다. 자, 진실한 대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훌쩍 떠납니다. 자, 그럼 뭘까요? 얘는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훌쩍 떠난다. 이렇게 기업은 연결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단점 얘기하지 마시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졌다. 안 믿어요. 건강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질문 아주 취준생한테 꿀팁 될 질문 같은데요. 자, 공기업 면접관은 기본으로 3명입니다. 자, 3명을 기본 구성으로 해서 최대 5명까지 제가 볼 때 구성되어 있는 거로 공고가 되고요. 모 공기업 경우에는 10명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둘러싸고 면접 보는 거를 되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내부, 그 공기업 내부 직원 1명에 외부 2명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내부위원의 발언권이 더 셀까요? 외부위원의 발언권이 더 셀까요? 물론 동수입니다. 뭐 비중은 없지만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외부 면접위원들은 거의 내부 면접위원의 의견에 거의 따라줍니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마스크를 썼군요. 얘기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뭐라 그랬죠? 그분만 면접 보고 답변하면 나머지 2분의 면접위원이 삐진다. 좀 낮은 점수를 준다. 꼭 기억해서 골고루 시선 처리. 제 시간 나면 시선 처리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골고루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 담당자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는 지원자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결국 그 지원자는 실제 면접 봤을 때도 그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면접관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는 그런 태도, 이게 진짜 그 사람의 태도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항상 면접을 준비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 논리에 쓰러질 40, 50대는 절대 없거든요. 근데 마치 진짜 모든 논리적으로 준비가 된 것처럼 말을 했는데 보면 앞뒤가 달랐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역량과 인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은 우리가 합격한 이후에 오랜 기간 함께 일하게 되고 또 기업에 비해서 인력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만큼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본인이 이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담아왔다는 걸 전달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유사한 답변들이 아마 솔루션으로 같이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민한 사항, 본인이 겪었던 사항이지만 우리 회사랑 연결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그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 지원자의 보유 역량과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평가 역량의 결합, 잡 매치가 되는지를 저희는 보고 평가를 합니다. 면접 때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얘기 한번 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면접관이 좋게 보낸 겁니다. 왜? 민원 만들지 않으려고. 나중에 우리 기업 제품 불매운동 하지 않게끔 좋은 기억 심어주려고 보내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면접에서 너무 지나치게 웃거나 지나치게 분위기가 활발한 것도 제가 볼 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역량이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지원기업이 요구하는 질문의 답변으로 활용하라는 거지 내 경험을 갖고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원한 기업이 요구하는 답변에 내 경험을 실어서 답변해라. 이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